그러면 밝고 막 그 즐겁고 웃고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성향이 네. 되게 우울하고 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약간 처져 있고 네. 말도 많이 없고 네. 성향이 그렇다면 네. 이거를 바꾸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요거 받아들여야 되나요? 본인 얘기신 거죠? 네. 제가 사주 보고 아 이분 우울감 있으시겠네 이 생각을 했어요. 그 사주 중에 유독 우울감을 띠고 있는 사주가 있어요. 사주를 딱 보다 보면은 근데 사람이 진짜 죽어야지 다시 태어나는 거지 내가 정말 아무리 미친 듯이 24시간 웃는다고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 우울을 친구로 일단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하는 거 우울하다고 해서 지하 땅굴을 파시면 안 된다는 거. 이 우울도 그냥 내 친구처럼 갈 수 있는 게 된다라는 거죠. 너무 많이 웃고 오버하는 거는 조증이에요. 화가 많으신 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태어난 성격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거에서 긍정과 웃음 코드와 유머를 가지시려고 노력하면 조금은 그래도 보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혹시 제 사주를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네. 뭐 일단 이제 물상적으로 그려볼게요. 네네. 지금 써니즈님 사주는요. 큰 호숫가가 하나 있어요. 호숫가가 사실 2개 있어요. 큰 호수나 강 옆에. 근데 날씨는 어쩌냐면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있는 여름의 한낮인데 바위에서 바위 틈새에서 피어난 한 송이 들꽃이 이 햇빛을 받으면서 물을 그리워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가까이 있지만 실제로 내 더위를 식혀줄 물을 내가 바로 맞을 수는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외롭기도 하고 그런데 호수 옆에 햇빛이기 때문에 햇볕은 쨍쨍한데 물은 있어요. 근데 이 2가지의 특징이 또 대비가 되면서 조증과 우울증을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그런 특징도 있고요. 또 사주에 이제 귀문이라고 해서 귀문원진이라고 해서 그것도 있는데 그게 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우울감이고요. 또 되게 차분해 보이시고 선한 이미지신데 본인 안에 한 번씩 욱 하고 올라오시는 그런 거 있으실 거예요. 네, 한 번씩 터져요. 네, 터지죠. 그런 거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디까지 봐드려야 되죠? 그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가장 제가 이제 아무리 인문학 공부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해도 이왕에 좋은 얘기를 해드리면 좋잖아요. 좋은 게 있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얘기를 해드리지만 없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 대운이라고 해서 10년마다 들어오는 기운이 이제 사람마다 변하고 그때 성격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그때 이제 운이 따라주면 그때 이제 재물복도 되는데 이제 써니지님은 43 대운 때 되시면 그때가 아마 재물복은 제일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생활을 하면서 이거는 어떤 기운을 갖고 있네? 이건 어떤 기운을 갖고 있는데는 어떻게 이렇게 판단을 하세요? 실생활에서 저는 이제 취미가 사람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오행인데 뭘 쓰고 있네 이렇게 보거든요. 사람마다 반응하는 게 다르잖아요. 느긋한 사람이 있고 같은 거에서도 훅 하고 튀어나온 사람이 있고 이게 오행의 사실은 특징이에요. 그리고 좋아하는 걸 봐도 성향이 나와요. 글을 쓰는 성향에서도 금이 많은 사람과 목이 많은 사람과 스타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오행을 공부하면 이 사람의 성격, 행동,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결국에는 뭘 추구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운을 필요로 하는지 그런 것까지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오행의 특징을 잘 공부하시면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은 되게 예민하고 까칠하네. 금기운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 사람은 말은 많은데 안 지켜. 수기운이 많은 거고요. 변함없고 신뢰할 수 있는데 재미는 없어. 그러면 토기운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 자신을 한번 성찰을 하게 되는데 네네. 어떤 부분이냐면 좋은 거를 이제 받고
이 좋은 거를 갖거나 내가 그렇게 변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아까도 똑같은 질문 네.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상황이 이렇고, 여기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좀 더 먼저인가? 여기에서 계속 지금 갈등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세상 모든 게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문제예요. 이게 되게 맞닿아 있어요. 사실은.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 깨닫게 됐냐, 아니면은 뭐 경험을 하다 보니 깨닫게 되다 보니까 공부에서 보이는 거냐, 이런 거죠, 사실은. 맞죠. 네. 네. 사실 처음에 명리를 공부할 때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게 이 학문은 정말 사실은 대단한 학문인데, 그리고 제가 읽는 서양 철학이나 심리학의 그 사상가들의 이론에도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음양오행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학문을 갖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이 학문을 너무 천시를 하지? 이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해야 되는, 약간 이 공부하면서 저한테 소명이 생긴 게, 명리학을 조금 긍정적으로 사람들한테 소개할 방법이 없을까. 물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본인에게 그 있는 안 좋은 것도 알게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대부분 알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게 있다라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뭐였냐면, 세상 모든 성공과 어떤 그런 거를 개인의 노력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을 저는 좀 경멸해요. 결국 자기가 성공한 거는 내 덕이야. 니네가 실패한 거는 네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야 라는 어떤 구조로 가는데, 솔직히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분들은 겸손해야 돼요. 왜냐면 본인이 그 좋은 날에 태어났고 본인의 운이 맞춰줬고 이거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의 노력도 제가 없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0, 30% 정도는. 근데 기본 환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노력과 안 돼 있는 상태의 노력, 출발선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성공하신 분들은 하늘 감사를 하셔야 되는 거고, 본인이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생이 끝은 아니에요. 저는 영혼은 계속, 사실은 뭐 니체도 얘기했고, 영혼은 계속해서 다시 몸만 바꿔서 다시 태어난다고 저는 좀 믿는 쪽인데, 이번 생이 안 되면 다음 생에라도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이번 생에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마음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 생만 살다가 끝일 거라고 생각하면 나쁜 짓 많이 하겠죠. 근데 사람들도 내심, 그 윤회에 대한 그런 게 사실은 있고, 또 양심에 따라서 사는 게 또 편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마음 공부도 하시는 거는 평생 가는 거지만, 저는 좀 자신에게 맞는 또 공부법이 사실은 다 있어요. 모든 분들이 명상에 맞지는 않고, 모든 분들이 명리가 맞지는 않고, 그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조금 아는 거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굳이 명리학을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음양오행에 대한 거는 찾아보시면 기본적인 거 나오고요. 하다 보면 MBTI나 아니면 혈액형보다는 훨씬 더 잘 맞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좀 인식을 조금 바꾸시라는 것이고요. 왜냐면 명리학이 이렇게 된 건 사실 그동안 명리학을 공부해서 사용한 사람들이 인식을 그렇게 만들기도 했어요. 근데 조선시대에는 있었잖아요. 그 과거. 거기에서, 이렇게 역학 분야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자기의 삶을 긍정적으로는 생각을 하시되, 나에게 갑자기 무슨 행운이 뚝 떨어질 거라는 어떤 그런 노력 없이 뭔가를 얻으려는 어떤 그런 생각은 조금 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다가 뭔가가 오는 거는 그건 선물 같은 건데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대를 하시는 거, 언제 운이 좋아지냐 막 이렇게 그것만 생각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내가 마치 세상 끝난 것처럼 여기에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행이고 과정이에요, 인생은. 그 여행길의 끝에 누가 웃을지, 울을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린 거. 나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 복이라는 건 돌아서 오거든요. 이제 천을귀인이라는 게 있어요, 사주에. 근데 사람들은 천을귀인이 들어오면 누가 자기를 도움을 줄 그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선을 베풀어야 그게 돌아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인 역할을 본인이 하셔라. 저는 그런 얘기도 하고,
기도라는 거는 결국 제가 그 에머슨이 쓴 자기 신뢰 그게 뭐 오바마도 받고 무슨 뭐 마이클 잭슨도 받다라는 책인데 거기에도 명리적인 게 되게 많은 게 기도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타인을 위해서 했을 때.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건 운을 이렇게 좁히는 건데 내가 타인을 위해서 뭔가를 생각하고 하는 건 운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게 돌아서 자기한테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주변에 다른 사람을 조금 위하는 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더라도 마음이라도 조금 나누려는 마음을 갖는 거.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 그게 명리의 기본. 네. 그거예요. 네.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아까 막 깨졌다 막 그런 그 표현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저는 제가 갖고 있었던 알고 있었던 것들이 깨질 때 네.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럼 그게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게 깨지면 불안하고 그 다음에 그 꼰대 성향들이 그래요. 그래서 꼰대는요 정신의 죽음이에요. 제가 꼰대를 안 좋아하지만 꼰대가 왜 나쁠 수밖에 없냐. 사람이 생물은 음과 양이 있어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유동적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몸이 딱딱하게 굳잖아요. 정신적인 사망이 꼰대예요. 딱딱하게 굳는다. 네, 내가 생각하는 게 오라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정신적 사망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을 깨지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좋아하는 게 제가 무슨 공부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반론을 제기해요. 전 너무 신나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 도전을 해? 이게 아니고 내 생각을 깨줬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싫어하고 야 뭐 어떤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저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니체 사상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제가 어떤 책을 한 번 읽었는데 그 사람이 영국 사람이었는데 니체를 재번역해서 긍정의 철학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니체가 사실 되게 부정적이고 자살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거를 이 사람 확 뒤집은 거죠. 오히려 이 사람은 삶을 긍정했다. 이제 본인은 그 우울감으로 자살을 했지만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고 거기서 이제 토론을 하는데 어떤 남자가 이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니체는 부정에 뭐고 막 이러길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냐. 근데 결국 그 사람이 들이댔던 이론이 뭐냐. 나 서울대 철학과 나온 사람이야. 거기서 너무 웃겼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사상을 그대로 주입해서 말하는 거는 그냥 녹음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든 어떤 인문학을 하시는 분들은요, 자꾸 새로운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몇백 년 전에 한 사람들 얘기를 그대로 읊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얘기를 현대식으로 다시 재창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명리가 이 인식을 깨주는 데는 최고의 학문이다 라고 생각해요. 얘는 고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이게 또 생각하기 나름이네. 네. 네. 꼰대라는 것도 사주에 있나요? 네. 있어요? 있어요? 있구나. 그럼 그걸 이제 바라보는 어떤 것도 편하게 가질 수가 있겠네요. 네. 저 사람 꼰대 사주를 갖고 있구나.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주변에서 일적으로 엮이면 정말 힘드실 거예요. 정말. 그런데 옛날에는 내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했는데 조금은 이해를 하면 야, 너도 어쩔 수 없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이해도 못하고요. 진짜 뭐 자신의 도플갱어가 아닌 이상 저도 가끔 제가 어쩔 때 이해 안 되는데요. 누구를 이해해요. 그런데 이걸 알고 나면 약간 반은 내려놓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이 저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오행의 숙주구나, 인간은. 네. 그러면 또 이제 궁금한 게 막 또 올라오네. 네. 많이 해주세요. 저도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다 좀 하고 싶거든요. 평상시에 맨날 네. 생각했던 건데 이걸 썰풀 장이 없어가지고. 저 궁금한 부분이 그러면 사주에 따라서 먹는 것도 그 기운이 네네네. 있나요? 중요해요, 그거. 그게 만약 어떤 식인 거예요? 만약에 봄의 기운을 갖고 있다. 그러면 봄과 관련된 많이 먹는 게 좋아요? 아니요. 나에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오행을 더 섭취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원래는 한방 한의학 하시는 분들도 원래 이제 명리를 하셨는데 요즘 양방이 되게 들어오면서
좀 이렇게 천시됐지만, 원래 나이가 있으신 한의사 분들은요, 사주대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장기의 특징하고도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 기관지나 폐 쪽이 조금 안 좋아요. 금인데도 이제 불이 밑에 있고, 또 양쪽이 또 차가운 그 수가 있어서, 폐라는 거는 사실 열도 지나치면 안 되지만, 차가운 기운을 싫어해요. 그래서 감기가 겨울에 성행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게 해주는 기운이나 또는 금에 들어가는 기운을 해주면 좋기 때문에 제가 생강이나 이런 쪽에 예, 도라지 이런 거를 먹거든요. 근데 만약에 본인의 목이 많다 그러면은 목이 많아서 부족한 부분이 수가 될 수도 있고요. 목이 수를 다 빨아버리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금하고 토가 약할 수도 있어요. 목이 많으신 분들이 윗스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토에 해당하는 음식과 금에 해당하는 음식으로 보충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이거 목이라고 목에 관련된 게 나한테 다 좋은 건 아니네요. 당연하죠. 근데 나는 목은 아닌데 금인데 목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똑같이 간이 안 좋은데 어떤 분들은 이 그 목 옆에 화가 많아서 나무가 다 타서 간이 안 좋으신 분이 있고, 수가 많아서 나무가 떠버려서 간이 안 좋으신 분이 있고, 금이 강해서 목을 또 치니까 안 좋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게 형국을 보시는. 네네네네. 네. 신기하네. 네. 이 건강은 정말 대부분의 분들, 그러니까 사주를 딱 보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지가 나와요.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운대를 봐드려야 되지만 처음에 딱 사주를 보면 얘는 건강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첫 번째로 건강을 봐야 되는 애구나. 두 번째로 성격을 봐야 되는 애구나.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사람들의 이 사주를 보면. 근데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토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 건강이 불균형이 심해요. 토태과이신 분들이 토가 많으면 뭐 위암부터 시작해서 갑상선, 예, 그다음에 자궁, 여자분들은 자궁 쪽, 혈액 쪽 이런 쪽에, 왜냐하면 오행의 순환을 토가 꽉 막거든요. 토라는 게. 그리고 너무 웃긴 게 이제 한 분이 오셨는데 이제 딸 2명의 사주를 보셨는데 한 분은 화가 많고 한 분은 수가 많은 거예요. 근데 화가 많으면 수가 약해지기 때문에요. 여자분들은 자궁 신장이 안 좋아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검은 쌀을 밥할 때 넣어서 그 화가 많은 딸한테 주면 된다고. 어머니가 막 웃으시면서, 제가 검은 쌀 좋아해서 넣으면요, 화가 많은 작은 딸은 너무 좋은데 수가 많은 큰 딸은요 설사를 한대요. 왜냐면 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몸에서 바로 체화가 되는 게 사실은 또 음식으로도 오행을 알 수 있어요. 음식이 어떤 기운을 갖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100%까지 뭐 얘는 이거다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중간에 뭐 조리되는 그런 과정에서 첨가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음식이 한 가지만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선은 정해져 있죠. 목기운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종류와 신맛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토는 단맛의 노란색 음식. 금기운은 바다에서 나는 음식이나 흰색 음식. 수는 검은색, 블랙푸드 쪽. 그리고 짠맛. 뭐 이렇게 좀 나눠요. 뭐 화는 쓴맛, 그럼 심장에 들어가는 기운. 이미 딱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있네요. 있고, 네, 거기에 해당하는, 그게 있죠. 혹시 사주에도 그런 거 나오나요? 어떤 공부를 하면 어떤 게 부족하니까 이런 거 공부하면 좋다, 막 이런 부분들도 나오나요? 있죠. 그런 것도 나와요? 네네네네. 저는 이제 여자분들 같이 감성계가 너무 발달되신,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사실은 남자분들보다는 감성계가 발달되셨는데, 그분들 중에 유난히 또 뭐 식신상관 쪽이라고 해서 이 나의 에너지를 발설하는 기운, 그런 감정형의 여자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드라마나 어떤 말랑말랑한 어떤 그런 공부보다는요, 이성을 쓰는 쪽을 하셔야 돼요. 합리적인. 네. 왜 그런지를 차라리 논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많이 가진 거를 더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부족한 반대. 부분들을. 내 행동과 말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게 꼭 철학이나 뭐 이성 논리가 아니더라도 내가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거에 많이 좌지우지 되는 사주들은요, 내 이 감정이 불러올 나중에 일을 생각하고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이 너무 감정적인 어떤 그런 공부보다는요, 말랑말랑한 어떤 문학보다는 차라리 철학을 하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너무 딱딱하고 뭐든지 논리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반대로 좀 말랑말랑한 문학이나 아니면은 그런 쪽의 공부가 더 낫기도 하죠. 하나의 어떤 기운이 많아갖고 이 하나의 기운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이걸 더 발전시켜갖고 이렇게 가는 거는 네네네.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거는 이제 요에서 네네네. 또 이제 무슨 말씀인지 네. 알겠어요. 아주 쉬운 얘기로 또 이제 전문 용어를 쓰면 안 되니까 볼게요.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과 제가 이제 제 그 유튜브 채널에 가끔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시는 분들의 사주 명식을 올려요. 근데 저는 뭐 이분의 사주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거기서 얻어지는 한 가지 교훈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제 자살하신 그 넥슨 김정조 회장 사주를 올리면서 그분이 진짜 돈은 많이 벌 수 있는 운대고 사주기는 한데 자기 자신을 돌보는 어떤 그게 너무 약해요. 그걸 이제 약간 신약사주라고 할 수도 있고, 사람이 최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평생 배짱이처럼 이러는 것도 없어. 근데 그분들은 또 명줄이 길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특화되고 최고로 가시는 분들은 그만큼 삶에 스트레스가 많고 여유가 없는 건 끼고 가셔야 되는 거고, 나는 크게는 안 되는데 일상에 어떤 소소하게 간다라는 분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조금 건강하게 근데 크게 이룬 거는 없는 그거죠. 예. 그럼 만약 이것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라면 네. 자신이 균형을 맞출지 더 할지 근데 더 많이 이렇게 하나의 최고가 되겠다고 쭉 가도 딸려오는 어떤 고통스러운 것들은 감당하겠다 이번 생에는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완전히 없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제가 저를 매일에 운기 들어오는 거나 대운에 봤을 때 내가 왜 갑자기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철학책을 폈을까? 그 시기를 보니까 다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막 좋아서 한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대학을 갔는데 대학에 가서도 전공에 별 관심 없고 딴 걸 하고 있고 이런 걸 발견했는데 나이 한 30대 중후반쯤에 왜 다시 인문학을 하고 싶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의 기운으로 내가 고등학교 돌아가면 훨씬 더 좋은 학교를 가겠다 이 생각까지 했는데 이 공부를 하고 보니까 그때 저한테 그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 심리, 마음 그게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 아이가 나가서 놀고 싶은 기운이 강한데 앉아서 공부해라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게 내 선택이냐 분명히 선택할 수 있어요. 환경을 깔아놓고 더 갈래 아니면 그만할래는 조금 할 수는 있지만요. 큰 틀에서 이 사람을 고 해야 되는데 스톱 하기가 쉽지가 않다. 네, 운은 계속해서 여름으로 가고 햇빛 쨍쨍 내리쬐는데 저 그만 겨울로 가겠습니다.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 어떤 그런 게 있는 거네요. 그게 자연스러운 분도 있고 가끔은 부자연스러운 분도 있는데요. 자기가 성공해서 승승장구할 때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사실은 그분한테 건강을 좀 챙겨라라든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었으면 그분도 차라리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운은 계속해서 이 사람을 돈을 벌도록 이제 치닫게 미는 상태였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관성 안에서 놀잖아요. 계속 움직이면 움직이는 방향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스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맨날 인문학 공부나 이제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늘 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오쇼 라즈니 씨도 사상도 사실은 좋아하는데 그 깨어 있음이라는 게 뭐냐면 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내가 탁해지지 않고 내 영혼이 탁해지지 않고 내가 현실에 안주하거나 아니면 현실과 타협해서 원래 초기에 그 마음을 잃지 않았나? 그거를 사실은 늘 되새겨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바빠지고 일이 많고 돈은 많이 버는데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뭐지? 가족과 건강.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공하려면 한 가지를 취해서 쭉 가야 되는 건 필요해요. 근데 이 브레이크를 언제 밟을 거냐라는 거죠. 마치 주식에서 매도를 언제 할 거냐. 네. 결국에는 인간의 욕심이 일을 망가뜨리는 게 있어요. 인간이 욕심이 쌓이면 스톱이 안 돼요. 재밌다. 그래서 제가 사주 볼 때
이 정도로만 제가 그래요. 여기까지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사람이 거기서 스톱을 안 하고, 이렇게 안 들으면 거기서 망할 때도 있어요. 이제 방금 오쇼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깨어 있어라. 저는 이제 명리를 배우면서 다른 사람이 깨어있어라 하는 얘기와 또 명리에서 얘기하는 것과 또 제가 생각하는 거. 저는 모든 학문을 배워서 저만의 논리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람이 몸에 갇혀있는 사실은 정신이잖아요. 나라는 건 결국 몸도 몸이지만 정신인데 내 이 몸에 갇혀서 나의 두 눈으로, 나의 육감의 오감으로만 세상을 보는 거는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3의 눈을 얘기했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약간 저를 객관화시키는 걸 좀 성격이 잘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객관화시키는 거. 나를 나로부터 분리해서 이렇게 보는 거. 근데 그게 이제 서양 그 실험에서도 많이 내 감정이 지나치게 오를 때 이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화내고 있는 나를 보는 나를 만들어서 그 과정을 봐라.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은 들어요.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써네즈님하고 이걸 하면서도 저는 이 순간에는 몰입해요. 이 순간에 몰입하고 즐겁고 여기서 최선을 다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글쎄요. 깨어있어. 요새는 처음에는 이제 몰입이 저는 몰입도 중요하다고 네네네,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 왔다 갔다를 잘 할 수 있다. 그쵸? 치고 빠지고. 그렇게 요새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네. 저도 그 오쇼에서 몰입을 얘기할 때 일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게 창의성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또 맨날 창조만 하라고 그러면 골 아프단 말이에요. 일상은 소소한데 그 모든 소소한 과정에 내가 빠져보는 거예요. 길을 걸을 때 걷는 거에도 빠져보고, 청소할 때 청소에도 빠져보고, TV 볼 땐 TV에도 빠져봐요. 그런데 거기서 빠질 때와 나올 때를 내가 딱 이제 깨몽하는 거죠. 어느 순간에 나와서. 그 왔다 갔다를 잘하는 거. 그러니까 나를 객관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거. 너 지금? 저 그래요. 어쩔 때는, 너 지금 좀 오버하는 것 같아.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늘 저를 좀 감시하는 그 옆에 한 명 두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깨어있는 거 아닐까 싶기는 해요. 앞으로 이제 계획 한번 말씀 듣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직은 이제 제가 이제 만 2년 됐는데 저는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명리학에만 국한되고 싶지는 않고요. 뭐 제가 상담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담을 계속하고 수업도 하겠지만 조금 더 쉬운 용어를 쓰거나 아니면 쉽게 풀 수 있어서 좀 대중화를 시키고 싶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학문들하고 접점을 찾고 이 과정을 뭐 방송이든 강의든 아니면 글이든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편하게 명리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만들어 보고 싶어요. 굳이 명리학? 운세? 이거 말고 인문학 강의를 하는데 나를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담을 할 때요. 그 상담사한테 가서 자기 얘기를 주저리 얘기해야 상담사는 알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생년월일을 가지면 네가 왜 그렇구나를 알아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훨씬 다양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성,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렇다더라라는 어떤 천편일률적인 거기에 짜맞추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나는 메인 주류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과 나는 못 섞이고 이런 분들이 명리적인 어떤 상담이 들어가면은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아요. 왜 나는 아웃사이더 같고 왜 나는 그렇지? 근데 그분 한 분 한 분도 다 소중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은 개별성을 이끌면서 자기 자신의 개별성을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인문학 뭐 강의든 책이든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둘 다를 사실은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전체성을 좀 많이 중시하고 근데 요즘 또 개성은 많이 중시하고 근데 둘 다 같이 가야 돼요.
개성을 중시하되 또 집에 들어가면 네 맘껏 하고 너 개성을 살아. 그렇지만 밖에 나와서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는 또 같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이게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명리학을 조금 좀 대중화시키고 싶은데 그 방법이 명리학만 가지고가 아니라 다른 뭐 문학이든 영화든 뭐 서양 철학이든 심리학이든 그거가 다 이제 섞고 싶다는 얘기죠. 영화를 봐도 저 두 사람의 천매밀 같은 영화도 사실은 그 두 사람의 인연이요. 만났다 헤어질 때 반복하는데 결국에 만나는 거는 뭐냐면 그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이 합쳐질 때가 있다라는 거.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거에 명리가 깔려 있어요. 명리 관련돼서 네. 추천해 주시고 싶은 책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수업을 듣다 보면, 수업을 이제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 자체에 교재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다른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명리서가 사실은요, 이게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왔고, 그 다음에 고전이라는 게 해석에 거듭하면 오기 때문에 중간에 잘못된 거나 개인의 사적인 들어간 게 많아요. 그래서 명리학자들 중에 고서를 이제 그걸 갖다가 다시 쓰면서도 지금하고는 맞지 않다 이런 걸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너무 명리서적화된 책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정보만으로도 명리적인 정보는 충분하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철학책과 다양화된 어떤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좀 읽으셔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히,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딱히 권해드릴 만한 책은, 네. 그냥 너무 하나에 국한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네네네. 일단 제 유튜브가 지금 한 2년 됐는데 구독자가 왜냐면 명리는 분야가 좁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탁지 사주TV 치셔서 들어오시고 굳이 내가 사주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요 제가 사주 외에 다른 컨텐츠들도 사실 되게 많이 올리고 제가 초창기에는 술방 찍으면서 인생을 논하기도 했어요. 그 술을 먹으면서 모든 어떤 인생과 오행을 연결시켜서 찍어놓은 것도 있고 그냥 운만을 논하는 그런 방송이 너무 싫어서 이것저것을 시도해보고는 있는데 일단은 저는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고 이왕 이 기회가 돼서 제 유튜브에 많이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